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입니다. 저희 마세라티에서 진짜 특별한 차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GT2의 스트라달레 버전입니다. 뒤에 붙는 GT2, GT3 그리고 과거의 GT1은 사실상 모터스포츠의 카테고리를 뜻하는 클래스의 종류거든요. 과거에 GT1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GT1은 클래스가 폐지가 됐고요. GT3가 메인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장 빠른 그랜드 투어링의 경주차 포맷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GT2는 GT3보다 사실은 더 한 단계 위급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었던 클래스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GT2도 GT1처럼 완전히 없어졌다가 부활이 되면서 또 그 중에 마세라티라고 하는 이 매니팩처러가 GT2의 경주차들을 새롭게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GT2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유러피언 시리즈에서 GT2가 작년부터 이제 올해 계속 시즌이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북미 쪽에서도 GT2 챔피언십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올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는 과연 어떤 차냐? 이 원래 마세라티는 그 GT2 경주용 차를 개발을 다 해놨지만 이 차들은 말 그대로 경주용 차예요. 번호판을 달 수도 없고 일반 도로를 달리기에는 너무나도 납작하고 안에 롤 케이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헬멧 없이는 운전할 수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하지만 개발한 김에 이 레이스카의 혈통을 일반 도로로 끌어올려서 보통 고객들이 도로 위에서 내가 잠깐 레이스카의 느낌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버전이 뒤에 스트라달레, 이탈리아어로 스트리트를 뜻하는 이 버전들을 만들어서 내놓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제조사들마다 약간 접근 방식은 달라요. 어떤 브랜드는 고성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레이스카 버전으로 컨버전을 한 경우들이 있지만 레이스카를 먼저 개발해 놓고 스트라달레처럼 공도화 버전으로 만드는 케이스들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차는 GT2 스트라달레, 말 그대로 번호판을 달고 우리나라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MC20에서 이어지는 MC 퓨라의 그 디자인들이 곳곳에 다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 차를 기반으로 레이스카 형태로 만들어 놓은 스펙이기 때문에 출력도 조금 더 높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게 감량 부분들이죠. 순정 대비해서 거의 한 60kg 정도의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대부분의 무게가 덜어진 곳은 바로 현과 하 질량들이 몰려있는 바퀴 쪽이에요. 일단 휠. 네, 이 단조 휠을 통해서 거의 여기서 한 10kg 후반 정도의 무게를 감량해냈고요. 그 안에 진짜 멋지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휠 사이즈를 꽉 채우고 있는 직경도 더 크고 두께도 더 두꺼운 카본 세라믹 디스크까지 해서 이 바퀴 쪽에서만 30kg 이상의 무게 감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타이어, 미쉐린의 컵2R 타이어거든요. 미쉐린 타이어는 하이퍼포먼스 타이어 중에서도 무게에 신경 쓰고 있는 브랜드죠. 그래서 이 타이어가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오는 무게 감량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 외에 이 겉에 보이는 드러나 있는 그 도색하지 않은 이런 카본의 루프라든지 곳곳에 들어가 있는 카본 가니쉬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장에서도 약 5kg 정도의 추가적인 감량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차는 저랑 같이 한번 쭉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외관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이 공격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마세라티가 이렇게까지 좀 마초적이고 터프할 수 있는 브랜드였구나라는 것을 이번 스트라달레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팬더 위쪽에 있는 루버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 이제 이게 같이 들어오는 사양으로 알고 있는데 바디 컬러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카본 형태의 마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초고속에서 다운포스를 늘려줄 수 있는 공력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한 설계이거든요. 실제로 이 차는 놀랍게도 시속 280에서 500kg의 다운포스를 만들어냅니다.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거는 저 뒤쪽에 정말 얇게 뽑혀져 있는 고정식 윙 하나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 아래쪽에 있는 채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새롭게 디자인되어 있는 언더 패널의 이 디자인을 통해서 500kg이라는 다운포스는 진짜 실로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 500kg을 280kg에서 만들어내고요. 제가 두 번째로 시선이 많이 꽂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원래 이제 이 미드십 스포츠카들은 인테이크 디자인을 어떻게 멋지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려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기존 모델 대비해서 위쪽으로 이 정도 더 좀 돌출될 형태로
더 많은 공기를 안으로 끌어가겠다라는 어떤 그 강력한 의지를 선보이는 카본 인테이크가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냉각용 채널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엔진룸 쪽으로 들어가는 깨끗한 공기를 가져갈 수 있는 두 개의 채널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이 아래쪽에도 새로운 채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십의 V6 엔진을 정말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고 엔진으로 더 신선한 공기를 빨리 끌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디자인적인 디테일,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마세라티의 트라이덴트 로고와 카본 루프와 그리고 이 밝은 페인트와 이 카본의 조화, 이 공간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 리어 스크린 쪽에 보시면은 마세라티 특유의 그 트라이덴트 로고를 형상화해서 여기도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게 실제로 뒤쪽 스크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볼 때는 유리가 아니라 약간 폴리 경량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우아하게 넣으면서 실제 열기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구조. 그래서 딱 이쪽 섹션은 그냥 이만큼을 제가 절단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약간 이렇게 걸어놓고 싶은 탐이 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도 굉장히 큰 세라믹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센터락, 약간 좀 파란색으로 커스터마이징 컬러를 넣어놓은 검정색이랑 파란색이랑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파란색으로 색상까지 좀 예쁘게 덮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쪽으로 오게 되면 고정윙이 있고, 이 고정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GT2에 나가는 경주차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트랙에 따라서 다운포스, 최고 속도가 얼마큼 올라가는 트랙이냐에 따라서 받음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세 단계의 이 조정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양산차이기는 하지만 윙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다운포스가 많이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리어 윙 각도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이런 라인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양쪽이 이렇게 꺾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살짝 골을 좀 준. 그래서 사실상 에어로다이나믹 장비이면서도 약간 예술품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형태고요. 보다 아래쪽으로 빠른 기류를 뽑아내기 위해서 베르노이는 틀렸다, 우리 지난번 영상 기억하시죠? 베르노이는 틀렸다의 그 원리처럼 아래쪽이 기류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 고정되어 있는 브라켓을 위쪽으로 뽑아낸 스완넥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아래쪽 범퍼, 하단 디퓨저 쪽도 카본, 그리고 그 카본 사이를 뚫고 나오는 머플러 두 발. 뭔가 이 스트라달레를 보니까 비로소 이 차는 애초에 여기까지 오려고 처음부터 개발을 했구나, 이 차의 디자인의 완성형은 여기였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밑에 디퓨저는 이거 후진 주차 하다가 스토퍼에 긁으면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앞쪽은 프론트 리프트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지만 뒤쪽은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차들은 후진 주차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엔진룸 쪽도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 차는 GT2 레이스카를 기반으로 도로 주행용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엔진 그래 양산품인 것 같은데 하다가 딱 보는 순간 저거는 레이스용으로 만든 장비 같은데 라고 하는 오일 캐치 탱크로 보이는 그 장비가 하나 있거든요. 보세요. 저거는 누가 봐도 레이스 미케닉이 직접 손으로 용접을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캐치캔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그대로 양산 버전에 올려놨습니다. 성능도 필요하지만 무게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 GT2가 대량 생산형 자동차가 아니라 딱 914대만 만들어지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렇게 레이스카의 수제작 파츠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이렇게 출시를 한 것,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 차가 진짜 레이스 버전에서 온 혈통이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저는 진짜 양산형 차에서 저런 마감을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운전석 안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죠. 일단 시트부터가 여기 보세요. 이 실내가 레드 앤 블루 포인트로 다 감싸져 있는데 메이드 인 모데나라고 여기 또 시트 쪽에 이렇게,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스 용품 브랜드인 사벨트랑 같이 코어를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카본쉘 방식이고요. 사이즈는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서 이 차를 계약하시는 분들의 체형에 맞춰서 미디움이나 라지 사이즈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카본 쉘의 두 종류 외에도 안에 붙는 요 패딩 있죠. 요게 아마 벨크로로 이렇게 떨어지는 타입이거든요. 패딩의 이 두께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정식 카본 모노코크 시트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내 몸에 딱 안기게끔 조정하는 게 가능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추 지지랑 어깨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피트가 맞는데
이쪽은 살짝 좀 남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측면 패딩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측면 부분들을 메꿔주게 되면은 진짜 딱 나만을 위한 레이스카를 타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진짜 요즘은 이런 고정식 버킷시트가 한 10년 전만 해도 진짜 트랙용으로만 탈 거 아니면은 거의 선택하면 안 되는 되게 불편한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일체형 버킷시트들은 타보면 승차감이 너무 좋아. 그냥 타면 잠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마저 들 정도로 진짜 안락하거든요. 이번에 마세라티에 있는 스트라달레의 시트도 제가 볼 땐 이 정도면은 장거리 운행할 때도 특별히 지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를 장거리용으로 타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서킷까지 타고 간다. 예를 들면 뭐 인제나 영암까지 타고 가야 된다. 이런 경우들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꽤 괜찮은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기존의 이 마세라티 모델하고 그렇게 다르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막 많이 밑으로 내려갔다거나 레이스카 같다는 그런 느낌들은 많이 없어서 오히려 운전의 이 가시성들은 훨씬 더 좋아졌고요. 운전석에서 딱 보였을 때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세요? 저 양쪽 팬더 위쪽으로 저 루버, 그 열기를 빼내는 공기가 빠지는 그 숨구멍들이 양쪽 귀에 다 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게 진짜 섹시해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저쪽으로 좀 시선이 많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부분도 와, 이거 약간 카본을 3D 프린터로 뽑아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센터 콘솔입니다. 제가 그 MC20 첼로 모델을 시승할 때는 아마 이게 약간 이렇게 직선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좀 더 각도가 섰고 마지막에 이 드라이브 셀렉터, 드라이브 모드 선택 부분은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쉽게 손을 뻗으면 주행 중에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야광 포인트처럼 이렇게 줘서 야간에 스포츠 주행할 때에도 바로바로 쓰기에 좀 편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내부에서 무션이라고 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여전히 이 경량 소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스트랩 형태로 해서, 물론 뭐 무게 절감이 큰 역할을 주진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도어를 닫을 수 있는 이런 스트랩,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더 이 차는 경량 모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측면에 보시게 되면 카본을 이렇게 정말 그 단조 카본식으로 통으로 찍어 가지고 만들어낸 것 같은 이러한 도어 쉘인데, 야, 이러한 모형들의 형상들도 보면은 아름답죠. 아름답다기보단 이걸 어떻게 만들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의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의 건조 중량은 1300kg대 중반 정도밖에는 나가지 않아요. 요즘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가벼운,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 911의 경량화 프로젝트로 가고 싶은 타겟 중량이 1.3톤대 후반 정도거든요. 근데 이 차가 지금 딱 그 정도의 무게에 출력은 지금 600마력을 넘어가는 이러한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막 800마력, 1000마력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기는 하지만 진짜 슈퍼카로서의 운전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건 단순히 높은 숫자의 출력이 아닙니다. 적당한 밸런스와 가지고 놀 수 있는 드라이버빌리티에 도움이 주는 정도의 어떤 파워 유닛이 딱 소중한 그러한 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보여줄 주행 감각들이, 전 아직 못 타봤지만 해외 리뷰를 보게 되면 정말 경량 스포츠카의 그 움직임들이 잘 보여지는 코너링 모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 차를 또 시승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느낌은 직접 타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4억 중반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옵션을 넣게 되면 사실상 5억 후반이나 6억 이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마세라티의 스트라달레, 그 우리 MC12 시절의 스트라달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세일 밸류가 어마어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라달레라는 그 한정 생산 모델이고, 또 이 차가 주는 그 마세라티의 원초적인 운전의 즐거움을 감안한다면 과연 몇 년 후에 이 차의 리세일 밸류는 얼마가 될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진짜 시승기를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